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투입 인원을 대폭 늘려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일단 공조체제는 유지되지만 공수처가 수사에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회 만에 희생자 시신이 모두 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참사 원인을 밝혀줄 비행기록 장치는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북한이 비상겸 사태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미는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사건 발생 25년 만입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4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데 이어 또 한 번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아침, 공수처는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별안간 발표했습니다.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이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있는 데다 현장 체포 등에 대한 지휘 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통보에 경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단독 집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반발과 별개로 함께 수사를 공조해온 경찰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공수처는 결국 7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일임 논란 과정에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략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은 한나절 만에 일단락됐지만 이첩 이후 잇따른 헛발질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처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번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지만 애초 법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1조와 제200조의 이유, 공수처법 제47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집행하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에도 준용된다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 검사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처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직권남용 등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수처의 집행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을 공수처가 간과했던 겁니다. 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질 때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경찰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 같은 사법경찰 신분인 검찰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모든 검사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고 경찰도 따라야 합니다. 결국 공수처가 엉뚱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 측 의견을 전달받은 공수처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스스로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영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에 불려나가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었던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로 오늘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만료된 만큼 추가 체포 시도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재청구 사유를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관심은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쏠리고 있습니다.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때와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기존처럼 공조체제 아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당시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 명이 짠 인해장막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공조본이 다음 2차 영장 집행에는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체 인력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인력을 다 끌어모아도 50명, 이 중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고 말했고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리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철조망 설치 등 경호처의 추가적인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준비한다면 영장 집행은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두고 여당은 탄핵 재표결도 검토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내란죄를 뺀 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대통령 탄핵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속내라는 건데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은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제외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뺀 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유 두 가지가 계엄 선포를 한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것과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죄 삭제를 결정한 배경엔 결국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란 건데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조차 민주당 입맛에 맞춰 탄핵 사유를 넣다 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고 하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윤석열과 더불어 내란당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 삭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 형사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만큼 위헌 여부만 따질 수 있도록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재명 재판 리스크를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로 내란죄 명시를 요구하는 건 결국 여권과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대상 사실관계, 계엄령, 보고령, 국회와 법원 이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기관별로 자신들의 롤에 맞게 하는 것뿐이다. 알겠습니다. 결국 내란죄 재해공방이면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간 시간 싸움 전략이 작용했다는 해석인데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 같은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다시 뺄 수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죄를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기일이 연달아 잡힌 건 일괄 통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 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심판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일은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해진 대로 5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할 것이고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열 거라며 탄핵심판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문제로 불거진 수사권 논란은 사실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면서 정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극은 여전한데 일단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공수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차선책으로 쌍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장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합니다.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기관 사이 혼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8일과 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경제 현안과 여객기 사고 대책 등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과 폭넓은 수사 범위 등 독소 조항이 가득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표결에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고 단언했는데 이후 야당과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론으로 그러면? 예, 그렇죠. 1차 표결 때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의 이탈표가 각각 5표, 4표씩 나왔지만 계속되는 탄핵 정국의 당내 결집이 이뤄지며 이탈표가 재표결 가결을 위한 8표는 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당은 본회의를 사흘 열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도 9일 하루면 충분하다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쌍특검과 본회의 일정을 두고 간극을 드러냈던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고 오는 9일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조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일정과 기관 보고,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서류 제출과 청문회, 현장 조사 실시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대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한미일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등 금융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답답한 현실에 이창용 한은 총재에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상목 대행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우리나라 국채 선물을 16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3년여 만에 최대 물량입니다. 달러 강세에 정치 불안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한 달간 70원, 석 달간 160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굵직한 국제금융 관련 일정이 몰렸습니다. 오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이어 20일 트럼프가 취임해 새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일본에 이어 29일, 한국 시각으로 30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악재가 시장에 선 반영돼 있다지만 고환율 해소는 난망입니다. 지나치게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정치 상황이 빨리 진정이 돼야 결국에는 원화 저평가도 어느 정도 좀 빨리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법적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건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사례를 들며 우리를 향한 국제 시각도 냉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달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과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피치는 3월, S&P는 4월, 무디스는 5월에 우리나라 국가 등급을 내놓은 점으로 미뤄 이른 봄부터 재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평가도 그렇지만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 강등은 정해진 일정표가 없다는 겁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비행기록 장치가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독을 맡을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 장치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이송됐습니다. 커넥터가 손상돼 국내에서는 자료 추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데이터 추출 작업이 가능한데 중대 사안이기에 미국 측으로부터 해당 장치 분석을 우선시하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료 추출 작업은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이미 다른 블랙박스인 음성기록 장치 녹취록 작성을 끝낸 만큼 비행기록 장치 해독까지 마무리되면 참사 직전의 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기 주요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양쪽 엔진 2개를 경납고에 옮겨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거로 알려진 랜딩 기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사 유족들이 국토부 사조위 조사를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조사 과정의 독립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정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고 수습 작업이 이어지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도 오는 14일 새벽 5시까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은 제주항공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지연된 항공편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비 지연이 늘어난 건 코로나 상황이 끝난 뒤 제주항공이 항공기 가동 시간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 수습 과정을 돌아보는 백서 발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초기 수습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조사 과정도 기록해 백서에 담겠다는 구상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유가족 지원 업무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도 되돌아보고 백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백서 발간 시점은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자신들 소행이라며 폭탄 테러를 예고한 일본발 협박 메일에 대해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진 테러 협박 범인과 같은 사람이 저지른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 직원이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된 메일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자신들 소행이고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릴 거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흘 뒤 국민의힘 당사와 권성동 원내대표 사무실에도 비슷한 내용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가라사와 다카이로,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이름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X에 글을 올려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범죄는 일본의 병든 젊은이가 일으킨 거라 생각한다며 한일이 협력해 범죄자를 잡아달란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협박범을 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외교 경로로도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 협박 메일을 보낸 사람과 같은 인물의 소행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가라사와 다카이로, 야마오카 유우아키라는 일본인 변호사 명의로 메일이 발신됐고 인터넷 주소도 일본의 해당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023년에도 일본에 공조 요청을 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딸기와 감귤 등 제철 과일을 비롯해 채소값이 껑충 뛰었는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설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 제철을 맞은 딸기가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했던 탓에 평년보다 가격이 20% 넘게 비싸 소비자들은 쉽게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이제 제철 과일이라 이제 어르신이 드실 거라서 사긴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세긴 해서 고민은 되긴 해요. 좀 먹기가 좀 꺼리끔하지. 좀 빨리 손이 안 가지. 그렇습니다. 설 명절을 20여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6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5,200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무는 80%로 더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파종기 폭염 영향으로 발화가 부진해 겨울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과일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발생해 상품성 있는 물량이 줄면서 감귤 가격은 평년보다 70% 높은 수준입니다. 배 가격도 강세입니다. 소비자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더 오르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떤 거세요? 이거 제수용품 그 물가죠. 그냥 일반 장 볼 때하고 명절 때하고 틀려요. 더 오르니까. 그럼요, 훨씬 오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한우 등 주요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고환율 여파로 국내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정부가 배추와 무 할인 지원과 정부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S 리테일의 웹사이트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 사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약 9만 명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기본 인적사항과 연락처, 주소, 이메일과 아이디 등 7개 항목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공매도 전산화와 재개를 앞두고 거래법인의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수급 사업자에게 게임 제작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NC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은 당장 해군 함정을 건조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동맹국을 이용해 선박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수 성향 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은 선박 건조와 관련해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었다며 우리는 배를 만들어야 하고 평소와 다른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군과 관련해 아주 좋은 것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대선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과 보수 정비 등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의 한국 방문 결과를 소개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나 한국이 올해 주최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포함해 중요한 현안 전반에 걸쳐 한미 양자 협력과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비극적 인명피해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한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민간인이 탄 버스를 노린 총격 테러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배후로 하마스를 지목하고 나서 타결이 기대됐던 가자 휴전 협상이 더욱 꼬이게 됐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서 있는 차량 주위에 길게 폴리스 라인이 둘러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요르단강 서안 북부 인근 알푼두크 마을 국도에서 버스 한 대와 차량 2대가 괴한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버스 등에 타고 있던 60대 이스라엘인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לצערי אזרחים שילמו בחייהם. אנחנו בשלבים כרגע של חקירת האירוע, חקירת הזירה ומרדף שביחד עם כוחות צה"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총격범을 끝까지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격 배후로 하마스와 이란을 지목했지만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It's directed by Hamas and Iran, and it's an attempt to bring about more murderous violence against innocent civilians. 하마스는 점령군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란 입장을 냈지만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합의에 근접하며 막판 줄다리기가 반복되는 인질 석방 협상도 더욱 꼬이게 됐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34명의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알려진 인질 명단에 누가 살아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휴전 협상보다 공습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새해 첫 주말 동안 이스라엘군이 100차례 가까이 공습과 포격을 가했고 180명 넘게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북한이 어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작년 11월 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은 1,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고 미 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의 무력 시위 재개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 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실익도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논평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신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도 발사 관련 활동에 대해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평화 안정 수호가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등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오늘부터는 한파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오늘과 내일 영하 6도, 목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4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또 한 번 급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할 전망인데 주 중반에는 한기의 강도가 무려 영하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의 영향을 받는 경기와 강원도에는 영하 12도 이하의 추위가 예고되며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과 내일 영하 6도, 목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겠고 서울에는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강한 한파가 주말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도로 결빙은 물론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우려됩니다.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정하는 가운데 차가운 북서풍이 한반도로 밀려오며 이번 주 전국적으로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고 한파특보도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강 한파 속에 서해안 등에는 지난 초겨울 폭설과 비슷한 정도의 큰 눈이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전북 지역에 목요일까지 사흘간 최고 4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고 충청도와 울릉도 독도에도 10에서 30cm의 큰 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며 7일 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4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서해안에는 이번에도 무겁고 강한 눈이 단시간에 집중되며 시설물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사전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내 가족과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와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씨를 다시 만난 가족은 그동안 쌓였던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누나의 명예 그리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고요.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기쁘지만 좀 실감이 안 나요. 다른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장동익 씨와 윤성열 씨도 꽃다발을 건네며 반깁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신혜 씨에 대한 1심 재심 선고는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백 진술도 김 씨가 모두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부검에서 많은 약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였던 점을 고려하면 음주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피고인의 마음과 몸의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는 옥고에서 풀려났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 광주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 당시 훈련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1차 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첫 재판 법정에서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대표는 어제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책임진 일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모 회사 에스콘에게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해 일부 보고만 받았을 뿐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해 초부터 휴학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이 올해도 역시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의사협회 회장도 강경파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은 올해도 강경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지난 주말 비공개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을 의료 계약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대화할 의지 없이 의료계를 진압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대거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학교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휴학을 금지하며 의대생들을 복귀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올해도 휴학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후보에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태구, 주수호 후보만이 남아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은 물론 의대생과 의협까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올해에도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새해 초부터 미국과 유럽에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교통망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폭설이 내린 미국에선 곧바로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캔자스에서 뉴저지까지 미국 중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이 최악의 눈폭풍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만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의 적설량은 최고 35cm에 이르렀습니다. I've lived here pretty much all my life, off and on, but I don't remember anything like this in a minute. 주마다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고 주요 고속도로가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큰 차질을 빚어 수천 편이 결항됐습니다. 여러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눈폭풍에 이어서 강력한 한파까지 들이닥칩니다. 기상당국은 북극 안기를 감싸고 있는 북극 소용돌이가 남쪽으로 처지면서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수은주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 가장 남쪽인 플로리다도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한파 속 대규모 정전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type of ice that would weigh down your tree limbs and power lines and cause some problems. 주말 사이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북부 지역에도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영국 북부에는 최고 40cm의 폭설이 내려 리버풀과 맨체스터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일부 철도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중국 북부 내륙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는데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런 진동과 함께 진열대에서 물건이 쏟아지고 가게 손님은 물론 주인도 줄행랑을 칩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간 엄마. 아파트 계단엔 떨어진 타일이 어지럽게 깨져 있습니다.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일제히 책상 밑에 숨었다가 진동이 멈추자 교실 밖으로 대피합니다. 지난 2일 중국 닝샤 회족자치구 인천에서 규모 4.8과 4.6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6명이 가볍게 다친 정도에 그쳤지만 인구 290만 도시 전체가 마비될 만큼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50여 차례의 여진에 대지진의 전조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탈출 행렬이 이어진 겁니다. 기차역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주유소와 주요 도로엔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야외 주차장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박을 하려는 주민들이 몰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这我就没见过银川这么多车这么多人的时候，我的妈呀！ 지진 당국은 과학적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8级地震发生仅过去不到300年，该区域积累的能量尚不足以发生一次大地震。 현지 공안은 중국판 카톡, 위챗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다며 37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진 훈방 조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야권 연합의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직을 위협받아온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후임자가 정해지면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당인 자유당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히면서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도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집권당이 총선에서 질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며 퇴임 압박을 받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타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오후 파리 형사법원에서 첫 심리에 들어갔으며 오는 4월 1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사르코지는 2005년 카다피와 부패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그해 2007년 대선 캠페인을 위해 불법 정치 자금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과 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과 남서부 티베트 자치구에 걸친 칭짱구원에서 2천만 톤 이상의 구리가 매장된 광산이 새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칭짱구원이 세계적인 구리 자원 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와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다만 다시 강추위가 기세를 올리겠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고요. 특히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8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특히 모레 아침에는 영하 12도 안팎의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철원 영하 11.8도, 파주 영하 9.5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청주 영하 3도, 안동 영하 4.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도, 광주 4도, 대구 5도에 그치겠고요. 종일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특보 속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전북 많은 곳에 최고 40cm 이상,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전남과 충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방은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지속하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산불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